inline namespace로 시작하는 네임스페이스 구문을 inline namespace라고 합니다. 두 번째 라인이 inline namespace입니다. 이럴 때에 inline namespace의 이름을 명명하는 using directive 구문이 있습니다. 즉 using 지시사 구문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enclosing namespace, 즉 자신을 감싸고 있는 namespace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추가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따라서 일곱 번째 라인에 using namespace void라는 구문이 암묵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일곱 번째 라인을 해석하게 되면 inline namespace의 모든 멤버가 마치 innermost inclusive namespace, 즉 가장 근접된 namespace의 멤버인 것처럼 사용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using directive에 대한 효과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스코프 관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의 V1, V2 프린터는 자신이 포함된 스코프의 이름을 바인딩하게 될 겁니다. 16번째 라인에서 프린트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룩업 컨텍스트가 프린터를 검색할 때 7번째 라인에 있는 using directive가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밖에 프린트라는 이름을 만들고 V2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 엔티티하고 연결됩니다. 결국 16번째 라인은 V2의 프린트 엔티티를 호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름을 통할 뿐이지 엔티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V1이라는 이름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버전 1에 관련된 DLL을 같이 배포하는 거죠. 어느 순간 버전 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전 1에 대한 일부 기능이 패치가 된 상태로 배포가 되고 있어요. 이럴 때 가져와서 덮어쓰기를 하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엔티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V1 소스를 열어서 다시 컴파일합니다. 근데 컴파일한 시점에 인라인이 버전 2에 있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버전 2로 버전업이 되면서 버전 2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버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버전업을 하면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라인 네임스페이스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 인터페이스가 유지된다, 즉 ABI가 유지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unnamed namespace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익명 네임스페이스가 부르는데요. 익명 네임스페이스하고 요싱 디렉티브를 사용하는 구분이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라인이 있는 여부로 인라인 네임스페이스인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고, 이름이 있는 여부로 unnamed namespace, 즉 익명 네임스페이스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즉 구문적으로 보면 인라인하고 이름 여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sing directive를 사용하는 과정은 동일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면 컴파일러가 자체적으로 트랜슬레이션 단위로 임의의 이름을 부여하게 돼요. 그리고 using directive 구문을 암묵적으로 추가를 하고요. 기존에 작성된 코딩을 위치시킵니다. 즉 둘 다 using directive를 암묵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거죠. unnamed namespace는 컴파일러가 트랜슬레이션 단위로 이름을 발급하기 때문에 다른 트랜슬레이션 단위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즉 unnamed namespace는 internal linkage를 갖게 됩니다. 어떠한 네임스페이스 이름 중에 일부가 unnamed namespace가 되면 그 이후로는 모두 다 인터널 링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네임스페이스, 변수 이름, 다양한 객체 이름들은 다 인터널 링크해지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네임스페이스에 이름이 있다고 하게 되면 네임스페이스 자체는 익스터널 링크해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라인 네임스페이스하고 익명 네임스페이스는 using directive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라인 네임스페이스는 이름을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링크에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라인 네임스페이스는 특이한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argument dependent lookup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argument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함수 호출이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수 선언할 때 사용된 변수 이름을 파라미터라 부르고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된 인자를 아규먼트라 부르거든요. 근데 그 아규먼트에 의존해서 검색을 한다라는 이름을 부여했기 때문에 함수 호출이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고요. 이때 연관 네임 스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코프를 언급할 때 두 개의 테이블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관련한 이름 테이블이 있고요. 연관을 관련하는 연관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연관 셋에 네임스페이스가 연관된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네임스페이스하고
그 인라인 스페이스를 감싸고 있는 네임스페이스 사이에 연관이 서로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에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의 연관 셋이 V2를 연결하는 거고요. V2가 밖에 연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라인 네임스페이스와 그 인라인 네임스페이스를 감싸는 네임스페이스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그 연관 셋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부에 또 다른 인라인이 있다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감싸는 스코프하고 자신하고 서로 연관셋을 형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7번째 라인에 있는 유승 디렉티브가 작동하게 되면 모든 이름도 서로 믹싱을 하게 되지만 연관셋도 합집합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관련된 예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라인만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인라인이고 하나는 인라인이 아닙니다. 인라인이 된 경우는 연관셋을 만들 때 n은 익명 인라인을 연관셋으로 갖고요. 인라인은 밖에 있는 n을 연관셋으로 갖게 됩니다. 유징 디렉티브를 해석하는 시점과 관련 없이 항상 초기에 세팅이 되어지는 거고요. 디렉티브는 필요한 위치에서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이럴 때 유징 디렉티브 위치는 4군데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을 호출하는데 쭉 올라가서 보면 일단 콜 구문만 보고는 이게 함수 호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콜을 찾게 돼요. 흔히 ordinary name lookup에서 부르는데 일반 검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콜을 통해서 여기서 콜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유징 디렉티브가 만나니까 해석이 돼서 지워지고 속에 있는 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이 2개의 콜을 발견하게 되는데 둘 다 함수예요. 따라서 함수 호출로 픽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함수 호출이기 때문에 아규먼트 디펜던트 룰이 이제 작동하게 되는데요. A1 상속받은 B1, B를 포함하고 있는 N까지 해서 4군데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연관 네임스페이스 룰에 따라서 검색을 하게 돼요. 그러면 N에서 역시 6하고 8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6이 가장 최적이기 때문에 6번째 라인이 호출되게 됩니다. 18번째 라인에 콜을 추적합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에서 글로벌 스코프로 빠져나가 버리네요. 따라서 콜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콜을 발견할 수 없는데 구문이 함수 호출 구문하고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컴파일러는 찾지 못하면 함수 호출로 일단은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디펜던트 룰을 따르게 돼요. 따라서 A1, B1, N을 검색만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8번째 라인만 발견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8번째 라인만 호출하게 됩니다. 24번째에서는 유징 디렉티브 사용되었으니까 N을 지우고요. 지우고 나서 해석을 해보니 또 유징 디렉티브가 또 있는 거잖아요. 또 지우고 나니까 다 지워지게 돼요. 그 상태에서 콜을 추적하면 여기는 콜들이 다 발견되죠. 왜냐하면 다 지워졌으니까요. 6번째 라인이 역시 호출되는 거예요. 콜만으로 다 찾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아규먼트 디펜던트 룰을 따라서 확인해 보게 되면 역시 동일하게 6하고 8이 발견돼서 최종적으로 6이 호출되는 겁니다. 콜을 찾아서 가서 보면 콜을 발견하게 되네요. 그래서 일단 이 과정에서는 8번째 라인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징 디렉티브를 만나니까 지워지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6번째 라인도 역시 발견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콜만으로 6, 8이 다 발견되고 그 상태에서 둘 다 함수 호출인 걸 확인하고 아규먼트 디펜던트 룰을 따라서 추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A1, B1, N을 추적하게 되면 N에서 연관 네임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속까지 추적을 해서 둘 다 찾아내게 됩니다. 6, 8을 찾게 돼요. 결국은 6이 됩니다. 즉 콜로도 6을 찾게 되고요. 아규먼트 디펜던트 룰에 따라서도 역시 6을 찾게 됩니다. 18번째 콜은 쭉 올라가서 보면 이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양이 함수 호출 구문의 형태를 따르기 때문에 아규먼트 디펜던트 룰을 따라서 추적하게 됩니다. 그럼 A1, B1, N 들어가서 N에서 연관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6하고 8을 찾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6이 됩니다. 24번째에서 콜을 찾아보게 되면 유징 구문에서 N을 지우고 해석해서 보니 또 지우고 다 지워진 상태에서 콜을 찾게 되면 둘 다 함수 호출입니다. 따라서 아규먼트 디펜던트 룰을 따라서 다시 6, 8이 됩니다. 결국은 6이 되는 거예요. 즉 인라인 네임스페이스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든지 6을 찾게 돼요. 왜냐하면 n만 도달하게 되면 그 n으로부터 검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에 비해서 인라인 네임스페이스가 아닌 경우는 유징 디렉티브를 해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택되어지는 함수 호출 구문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2번째 라인, 8번째 라인, 12번째 라인 해서 사용하고 있는 구문이 나오고요. 일단 i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름을 지우게 되죠.
그래서 i를 발견하게 되고요. i를 찾아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지우고요. 그 다음에 또 육명이니까 지우고요. 그래서 여기서 i가 하나 발견되고 여기서 첫 번째 라인에서 i가 발견이 되는데 네임스페이스 a가 중간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가까운 거는 다섯 번째 라인에 있는 거네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12번째 라인에서 쭉 올라와서 보면 이름 a를 지우라고 되어 있네요. a 지우고 해석해 보니 또 a 지우고 해서 그 다음에 밖에 지우고 하니까 모든 게 다 지워진 상태네요. 그 상태에서 i를 추적하면 여기 첫 번째 라인에 i도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라인에 i도 있는데 다 같은 거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ai 해서 이번에는 룩업 컨텍스트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a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i를 찾는 과정에서 이걸 지우게 돼요. using directory 작동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i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게 되고요. j 뿔뿔 같은 경우도 찾아서 오게 되면 여기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inline namespace나 익명 namespace나 암묵적으로 using directive 구문이 추가된다라는 거고요. inline namespace는 argument dependent 룰에 관련되어서 연관셋을 inline namespace하고 감싼 namespace 사이에 연관셋이 서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함수 호출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